유동규가 네?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조상규 변호사가 얘기하기로는 그러니까 유동규 차가 이렇게 먼저 들어갔다. 그 다음에 트럭이 뒤에서 박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곳에 또 다시 기사가 좀 다시 정정 기사가 나가지고 예 알고 봤더니 트럭이 먼저 진입을 했다. 이렇게 근데 나는 판명이 났더라고요. 그 1차선에 있는 트럭이 네. 1차선에 간 게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원래 트럭은 1차선에 가면 안 된다며. 되죠? 근데 1차선에 있는 트럭이 2차선으로 해서 마치 왜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들어올 때 탁 박는 경우보다는 트럭이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앞을 탁 막아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누가 대놓고 갖다 박습니까? 그러니까요.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물론 뭐 그게 지금 진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그런 또 뭐 좀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거죠. 1차선에 있는 트럭이 네. 이렇게 박았던 간에 네. 어쨌든 유동규 차량을 이렇게 따라오다가 2차선에 막아서 그러니까. 박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박았는데 보통 차 사고가 나면 얼른 내려서 상황을 보는데 트럭 운전사가 가만히 앉았을 가만히 앉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세미님께서 송재준 대표 해라. 죄송합니다. 흥해라. 아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흥하라고. 최국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얼굴 살만 좀 빠지면 인물이 좋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세미님이 아까 최국님 얼굴 반쪽 됐다고 채팅을 치셨어요. 제가요? 네. 저한테 이게 최선이란 거죠. 더 이상 좋아지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세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사람한테 푹 빠졌다라는 아니 그거 되게 그레이스님이 무서운 최국님, 거예요. 유진님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게 들릴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조상규 변호사 옆에서 네, 저도 저는 그렇게 방송을 편하게 보긴 처음이에요 오늘.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딱 그 조상규 변호사 네. 방송하면서 좀 느낀 건데, 이 뭐라 그럴까 무조건 조상규 변호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다이나믹하게 대표님이 그래도 리액션 이렇게 딱딱 해주고 이런. 이게 또 딱딱 그래. 아구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너무 꽁으로 출연료 받았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뭔가 좀 한 걸로 하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난 그걸 느꼈어. 야, 그렇지. 되게 잘 맞았구나. 네. 근데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경찰이 조사를 하겠지만 경찰을 사실 좀 믿기는 그래. 경찰이요? 거기다 또 경기도 경찰이잖아. 화성 동탄 그쪽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거 트름을 이렇게. 나 지금 야, 저 조용히 해. 밥 먹었잖아 이제. 사람이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지. 너무 완벽하잖아. 근데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았던 간에 그래요. 사고가 네. 났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겠죠. 근데 저는 설사 진짜 뭐 만에 하나 그냥 우발적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발적 사고가 났는데 모든 사람이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의심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인생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너무 공교로운 게 이게 너무나 숨막히는 우연의 일치인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사고라도 어떻게 네. 유동규 차냐고 지금 세탁소의 그렇지. 사건과 그렇지. 어떻게 유동규 차량 이 사고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사고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더 이상한 거야.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아니 그리고 그 세탁소 또 주인도 네.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죄송한데 세탁소는 분리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송재준 대표가 얘기해가지고 분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유동규랑 세탁소는 좀 따로 얘기해달라고 네. 그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좀 네. 이렇게 해주시고 분리해. 유동규로 가시죠. 분리해. 그래. 분리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단 붙일 거냐? 노른자인자 분리해서? 근데 나는 지금 그 트럭 운전수에 대한 어떤 신상이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 뭐 그러니까. 근데 나는 너무 궁금해요. 진짜 어떤 분인가? 나는 사실은 좀 이 와중에 가려지. 하지만 사실 제일 다쳤을 걸로 추정되고 제일 마음이 아픈 건 대리기사예요. 대리기사도 그렇죠. 그 대리기사분이 왜냐면 이게 운전석 쪽이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조수석에 있어갖고 지금 경미한 경상을 입었다면 맞아. 대리기사는 많이 크게 다쳤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이 이게 생업이었는데 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잖아요. 근데 대리기사 얘기는 기사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리기사님이 좀 어쨌든 큰 저기 부상이 아니시기를. 빨리 궁금하네요. 빨리 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유동규 씨나 조명희 씨나 이재명 관련자들이 술을 먹었어요. 누가 대리기사 해주려고 하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리기사들 진짜 그러겠네. 네. 앞으로 이제 대리기사 전화하면 물어본다니까. 이재명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물어봐서 이재명하고 원수입니다. 그러면 대리기사 안 아니야. 해준다니까. 여기 대리 여기 논현동이요. 논현동 어디? 논현동에서 저 김포. 예. 아, 저요? 이름? 유동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두 분 큰일 났네. 앞으로 이제 대리기사 부를 때는 누구세요? 그러면은 그냥 송영길이요. 막 이렇게 해야 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윤미향이라 그래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김혜경 이러면 온다니까. 야, 난 진짜 이제 대리도 못 부르게 만들어 버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야, 얘네들은 이 개딸들이 좌파들은 또 와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다 검찰이 한 짓이다. 이게 봐봐. 아니 지금 트럭이 먼저 들어갔다며. 맞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이게 검찰이 이게 조작한 짓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면은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검찰이 유동규가 이제는 다 써먹을 만큼 써먹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데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맞습니다. 조상규 변호사 말대로. 아니 유동규가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건데 네. 무슨 얘네 이제 무슨 얘기하고 유동규의 있어. 진술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그게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유동규가 진술을 다 했어. 검찰이 죽어야 될 만큼.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재명도 유동규한테 손댈 이유가 없어. 신경 쓸 정진상이 유동규랑 왜 맞습니다. 싸워? 이미 다 끝났는데 상황은. 그러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찰리님이 경찰 1차 조사 결과로는 트럭이 2차로에 선진입해서 네. 유동규 씨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봤대요. 아직까지 단순 사고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예, 맞는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제가 트럭 운전사 비난하는 네. 게 아니라 트럭 운전사가 뭐 어떤 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지자든 어떤 뭐 맞아요. 그런 어떤 신상과 어떤 뭐 대리기사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단순 사고로 하고 딱 무조건 딱 정의하기가 그렇죠. 아직까지 그렇죠. 그렇다.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트럭이 먼저 진입했다고 뭐 무조건 단순 사고냐? 이건 아닐 수도 있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민주당이 좋아하는 모든 한국 영화에서는 네. 처음엔 단순 사고입니다. 그렇지. 근데 누구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명을 불타는 누군가 뒤지면 네. 배우가 나오죠. 그렇죠. 아니 모든 영화에서는 다 단순 사고로 위장하는 거지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게 뭔가 의도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심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좌파였다면 김의겸이었다면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합니다. 당연하지. 아우 상상만 해도 그럼요. 끔찍합니다. 김의겸 바로 그럼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tonton 그때 나오지. 그 트럭 운전사랑 친한 분을 제가 아는데요. 막 안 돼요. 이러면서 예. 자 본회의 밖에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싫고요. 그날 유동규 그건 안 씨는 되고요. 술자리에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요. 이렇게 된다니까. 예, 트럭 운전사. 트럭 운전사는 그래. 그 당시 트럭에서는 동백 아가씨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 유기창의 인형은 첼로 인형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매달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트럭 운전사 막 그거 막 녹취 보면은 막 야 내가 트럭 운전하고 있는데 저 유동규가 가고 있고 막 이러면서 깐다니까. 어머 그 트럭에 윤석열이 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야 그다음에 한동훈이 타. 야 그러니까. 트럭에 검사 30명 아니 그 변호사 30명이 타더라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차 유동규 씨가 찬 차 트렁크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이 들어있다고 얘기하겠죠. 맞습니다. 아주 그냥 그 정도로 얘네가 그렇게 선동을 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트럭을 또 찾아서 더 탐사가 갑니다. 그 사고 현장 가서 여기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들고 도이치저 못 텄습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대리기사 집 찾아가지고 문 두드리죠. 그럼 여기가 대리기사님 마저 와서 얘기 좀 해봐요. 네, 그렇지. 그런 다음에 개딸들이 그 다음 날 거기에 토치를 갖다 놓죠. 토치가 토치에 써 있어. 1588에 1588. 앞뒤가 똑같은 대리 토치 뭐 이러면서. 예, 아무튼 그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뭘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냥 정황상 뭐 맞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증거는 안 나왔지만 서커스턴셜 뭐라고?
에비던스, 정황상 증거. 썰 뭐? 썰걸 내가 그냥 정황상 증거라고 해요. 아니 내가 왜 이러냐면 내가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이걸 외우느라고 죽을 뻔해가지고. 아 진짜? 정황상 증거가 네. 정황상 느낌이 누구나도 왜냐하면 그날 또 그렇습니다. 아침에 세탁소 일이 있고 이게 있고 음. 또 김용 또 선거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또 지금 불리한 정황이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사법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면서 예. 분위기가 약간 분당 분위기도 있고 합니까? 그래요? 뭔가 한 방이 필요했다. 맞습니다. 이재명한테는. 예. 그리고 지금 유동규 아저씨의 심정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지금 아니 아무리 단순 사고라고 경찰이 얘기를 해도 네. 본인의 또 입장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유동규 씨 생각하겠냐고 아까 유동규 인터뷰가 아저씨가. 저기 TV조선에서 나왔는데 인터뷰했어요. 네. 근데 자기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리고 뭐 내가 만약에 죽으면 절대 그건 아니다. 자 그거는 아니다. 네, 예, 네. 예,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그러니까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네. 사람 또 우락부락하고 어. 또 이제 파이팅 있는 사람이고 또 멘탈이 또 강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그러니까 조명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공무원이잖아. 근데 그거는 또 어떻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 지금 세탁소도 그렇고 유동규도 아니 지금 우리가 어제 그 빨대양 하다가 네. 이제 우리는 유동규 사건을 생각을 못하고 네. 세탁소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명현 씨가 그 세탁물을 맡겼잖아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하려고 네네네네. 문자를 드렸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교수님이랑 끝나고 가는데 조명현 씨 통화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예. 조명현 씨가 너무 전화가 많이 온 거예요. 세탁소 사건이랑 유동규 씨 엄청 사건이 왔겠네, 있으니까 진짜. 너 예. 괜찮냐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너무 전화가 많이 왔고 너무 힘들어 전화를 못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 전화가 그렇게 오면 올수록 더 아마 두렵고 무서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예. 일이 터지자마자 조명현 씨 어떡하지? 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기 말입니다. 진짜 조병 씨도 상당히 너무 걱정되고 네. 이게 또 정신적으로 지금 되게 막 이게 피폐해지면 또 맞습니다. 또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되게 그렇죠. 걱정이 되고 그렇죠. 힘을 좀 더 내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조명현 씨 같은 경우는 더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신변 보호를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유동규 씨도 지금 병원에 계시겠지만 네. 예, 그것도 이렇게 보호를 더 강력하게 네, 네, 좀 네. 해줄 필요가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아 이거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처음 그냥 이렇게 나온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미 4명이나 죽어 나갔잖아.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합리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이재명 주변에서 사람들이 의문사한 걸 봤기 때문에 네. 이런 일이 털어질 때 딱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은 평생 술을 안 마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청담도 술자리 제보를 듣고 국회에서 터뜨린 김의겸. 우리는 진짜 김의겸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정론직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지? 얘기도 다 까먹었네. 그러니까 뭔 얘기하려 뭐지?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자 레스틴을 먹자. 예. 네. 예, 말씀하시죠 그럼. 네네. 일단 뭘? 일단 얘기하세요. 생각이 안 나요. 서민 교수님 따라해? 그 네, 그래서 예. 오늘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는 이재명 씨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4명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네. 난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상한 게 왜 그 사람들이 네. 범죄자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니잖아. 네, 네. 근데 왜 그 4명이나 되는 사람이 공교롭게 다 자기가 안고 갔냐 이거야. 그렇지. 난 그게 너무 이상하다고. 맞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뭔가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보통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진 않았어. 응? 근데 내가 다 덤탱이 쓸 것 같아. 그럼 내가 다 불어야 돼. 근데 불면은 그래도 내가 죽을 것 같아. 보통 그럴 경우에 가지 않아? 다 안고 가지 않아?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가족이나 다른 문제로 협박을 해서 네. 네가 다 안고 가라. 네 가족은 내가 책임지마. 이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진짜 거기까지는 진짜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네. 거기까지는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도. 제발 맞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아 유동규 씨도 처음에는 자기가 다 안고 가려고 했었다며 네네.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버림받는다는 걸 느끼고 다시 이제 돌아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요. 자기가 죽었다가는
만약에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한테 모든 걸 다 덮어씌우고 끝낼 거다라는 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가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다. 예.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자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공교로운 게 이 트럭 사고가 너무 신기한 게 유동규가 했던 이제까지의 증언이 재판부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여져서 그렇죠. 김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 후에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야? 유동규의 그러니까 증언이 그 전에는 유동규 씨를 약간 제 말에 일관성이 없어. 네. 쟤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면서 법정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얘기냐면 김용의 말은 진술은 오락가락하는데 유동규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러면서 유동규의 진술을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유동규의 진술이 법정에서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니까 사고가 났네요. 야, 이거 시점이 절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정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진짜 뭐 로또를 연속해서 몇 번 1등 당첨되는 그런 확률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최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그냥 신체 부위별로 벼락을 맞을 확률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률은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이랑 라디오스타 어디 어디야 불후의 명곡 요 세 프로그램 동시에 섭외가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확률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